알겠어요. 가끔은 볼품없는 모습도 꽤 재밌죠? 드디어 도착했네요. 죄송합니다만 두 분이 탑승하실 항공편은 이미 체크인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안타깝지만 규정이라서요. 그럼 이제 일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바로 환불받는 수밖에 없나요? 네,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면 결제하신 수단으로 환불될 거예요. 일정을 변경하시려면 같은 노선의 가장 빠른 항공편은 이틀 뒤에 있습니다. 저희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네, 나중에 예약 변경이나 환불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노스게일 섬은 국토 면적이 작고 한겨울이라 눈이 자주 내려요. 국제선 운항 횟수가 줄어들고 환승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상황을 보니 여기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심각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곧 겨울 소원제라고 어머니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가 봐요. 함께 식사하면서 명절을 보내자고 하시네요. 어머니가 우리를 초대하신 거니까 당신의 생각도 들어봐야죠. 겨울 소원제 때 어머니와 약속을 잡는 게 좋을까요? 가족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겨울 소원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시간 되나요? 저와 함께 학술 라운지에 가는 건 어때요? 제 오랜 친구가 주최하는 심리학 라운지예요. 해마다 저를 초대해줬는데 여러 가지 일로 참석하지 못했었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기도 했고, 게다가 개최 장소가 노스게일 섬이라는데 그곳의 설경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괜찮다면 함께 가서 눈 구경도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노스게일 섬은 이곳과 그리 멀지 않아요. 시차도 3시간 정도죠. 비행기 일정을 확인해 봤는데 라운지가 끝나고 다음 날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돌아온 다음 날이 마침 겨울 소원제예요. 여기서 명절을 보내자고요? 좋아요. 하지만 겨울 소원제에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낸다고 들었는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겨울 소원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시간 되나요? 저와 함께 학술 라운지에 가는 건 어때요? 음? 내내 밖의 풍경만 보느라 못 알아챘네요. 저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요? 사실 노스게일 섬으로 가자고 제안했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초대를 피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로 시간을 채우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고민거리가 없는 척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고민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뜻밖의 사고가 있었다고 둘러댈 수도 있으니까요. 제 성격상 이렇게까지 한 가지 일에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와 어머니 사이에는 미안해요. 저는 여기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굳이 당신까지 끌어들여 타지에서 명절을 보내게 해서요. 아니요. 여기 쌓인 눈과 도시 풍경이 스월터와 비슷해서 자연스레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네, 이맘때의 스월터에도 겨울 소원제와 비슷하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눈꽃 축제라는 명절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명절을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어요. 눈꽃 축제 당일에도 말이에요. 귀족 예절 수업이 늦게까지 있어서 그저 이렇게 창가에 기대어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곤 했죠. 그래서 비슷한 거리 풍경을 보니 좀 낯익게 느껴지네요. 그런 표정 짓지 말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건 그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지 걱정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 명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미 스월터의 일은 신경 쓰지 않은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미림시 사람인걸요. 당신과 함께 겨울 소원제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때요? 이제야 믿겠어요? 아까 호텔 관리인에게 물어봤는데 몇몇 채널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겨울 소원제 특집 방송을 보고 싶은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시간이 나서 미림씨 고금 풍속 약사를 한 번 더 읽어봤는데 마침 겨울 소원제의 옛 풍습을 보게 됐거든요. 우리도 한번 재현해 볼까요? 네, 책에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원 매듭을 만드는 거였어요. 봐요. 바로 이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소원 매듭이 현재 겨울 소원제 상징의 시초라고 해요. 옛날에는 집마다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겨울 소원제 당일에 사람들한테 최소 3개의 축복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가족과 함께 엮은 매듭이랑 같이 창가에 걸어두면 한 해 동안 가호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축하 선물은 라운지에 있는 제 오랜 친구를 찾아가면 될 것 같네요. 좋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일어날 시간이네요. 일찍 나가기로 했었는데.
같이 눈놀이 하러 갈래요? 싫으면 다른 데로 가도 돼요. 당신 다 준비했으면서 깨우지도 않고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던 거예요? 알겠어요. 가끔은 볼품없는 모습도 꽤 재밌죠? 다음번엔 늦잠을 좀 더 자도 되겠네요. 시간 보니까 어차피 우리 둘 다 늦게 일어났는데 조금만 더 같이 누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잠시만요. 해가 떴는데도 진눈깨비가 올 줄은 몰랐네요. 미리 알았더라면 우산을 챙겨 나올 걸 그랬어요. 사실 아까 한 곳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얘기를 못 꺼냈네요. 보통 어느 지역이든 외지인들은 모여서 일종의 모임을 만들어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처지인 사람을 만나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도 노스게일 섬에서는 외지인이니까 그런 모임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른 미림시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면 분명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거예요.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과거의 일이 떠올라서 잠시 딴 생각에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 이 일은 휴버트와도 관련이 있는데 들어볼래요? 그건 제가 스월터 왕립대학교에서 공부한 지 4년이 되던 해였어요. 마침 학교는 동꽃 축제를 맞아 겨울방학 중이었죠. 그맘때면 보통 교회 단기 실습을 신청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제게 공작 저택은 돌아갈 만한 곳도 아니었고 명절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애는 마땅한 실습이 없어서 혼자 기숙사에 남아 책이나 보면서 겨울방학을 보내려고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네가 비렐름이지? 명패에 적혀있더라. 난 옆방에 사는 휴버트라고 해. 네 방에 불이 계속 켜져 있길래 집에 안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아직 제 말 안 끝났... 너도 다른 나라에서 온 거지? 근데 유학생 모임 명단에서 네 이름은 못 본 것 같은데. 됐어. 이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며칠 동안 쭉 방에만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안 돼. 답답해서 병들겠어. 이 사람 아까부터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잖아. 혼자 있으면 외롭진 않아? 집이 그립다거나. 마침 집에서 먹을 걸 좀 보내줬거든. 너한테도 나눠줄게. 엄청 맛있으니까 시간 날 때 먹어봐. 혼자 타지에서 공부하면 심심하지 않아? 방에만 있지 말고 요 며칠은 나랑 같이 놀자. 어때? 아... 저기요. 내일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저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네, 그때 제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친구가 되었죠. 휴버트는 저한테 교내의 유학생 모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런 협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갑자기 한숨을 쉬는 걸 보니 방금 이야기가 재미없었나요? 그게 신경 쓰였던 거군요. 어떤 주제로 시작하든 우리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스월터의 데이트 스타일은 첫 만남 때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커피를 사는 거였어요.
이 진눈깨비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 소중한 시간을 처마 밑에서 낭비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가씨,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맞아요. 테미사이네요. 찾았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비슷하지만 점장님은 미림시 사람이 아니에요. 점장님 부모님께서 미림시 출신이라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아예 정착하게 됐다고 하네요. 점장님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사실상 노스게일 섬 사람이지만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점차 미림시와 그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대요. 네, 게다가 스타일을 섞어서 여러 가지 신메뉴도 만드셨대요. 덕분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서 지역 칼럼에도 실렸다고 하고요. 맞아요. 미림시 속담으로 하자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경우죠. 손님, 혹시 미림 씨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손님. 전 윤새벽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미림 씨란 단어가 들려서 조금 궁금해져서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제 부모님도 미림시 출신이시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희는 동양인인 셈이죠. 아까 음료랑 케이크 가져다 드리는데 은발에 금빛 눈동자를 갖고 계셔서 외국인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실 점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외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미림시에 정착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 둘은 꽤 비슷하네요. 둘 다 또 다른 고향이 생겼으니까요.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려는 건가요? 그럼요.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당연히 뭐라도 해드려야죠. 하지만 노스게일 섬에서 선물을 줄 때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두 분이 귀찮아하지 않으실진 모르겠네요. 노스게일 섬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공평함을 중요시하고 선을 확실히 지키는 편이에요. 선물을 주고받는 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두 분한테 축복 선물을 드린다면 두 분도 제게 특별한 증표가 있는 선물을 주셔야 해요. 다시 말해서 아무거나 대충 싸서 때우면 안 되고 두 분과 관련된 특별한 증표가 있어야 해요. 뭐랄까, 저도 처음엔 이런 풍습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의미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신중하고 진심을 담아 선물을 전하게 만든다는 걸 점차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혹시 주방이랑 식재료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저야 당연히 괜찮죠. 주방은 1층 뒤쪽에 있어요. 재료도 있으니 계란물 준비는 당신한테 맡길게요. 네, 선물은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새벽 씨는 아까 핫초코라테를 마시고 있었고 가슴엔 초콜릿 모양의 목걸이도 하고 있었으니 초콜릿 브라우니를 만들어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건... 그럴 리가요. 방금은 그냥 아직 생각이 정리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다 그걸 보고 당신이랑 같은 걸 떠올린 거죠.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브라우니에 데코레이션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쩌면 새벽 씨한테 미림 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새벽 씨의 정체성은 단순히 출생지로만 정의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잡담은 이쯤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브라우니를 만들어 볼까요?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새벽 씨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네? 어떤 건데요? 성장해 오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노스게일 섬에서 태어난 노스게일 섬 사람이긴 하지만 외모만 보면 현지인처럼 안 보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곳의 지식과 풍습을 배우는 동시에 미림시의 문화에도 푹 빠져들었죠. 오랫동안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내 고향은 대체 어디일까? 노스게일 섬? 아니면 미림시? 그리고 20살이 되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죠. 노스게일 섬의 법에 따라 저는 미림시 사람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은 제 생각을 존중한다고 하셨지만 두 번 더 저한테 의문을 제기했죠. 그때 제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미림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정말 그곳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다 보니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확신하게 됐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은 바꿀 수 없으니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하는 거고 앞으로도 스스로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택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 생각도 확고하니까요. 그저 그 사람이 저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느꼈고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거의 없어서 제가 생각한 대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이쯤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소원 매듭을 만드는 건 그 의미와 기억에 남을 만한 겨울 소원제를 보내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되는 법이죠. 오히려 소원 매듭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아니요. 일단 열어보죠.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네요. 우리가 여기 묶여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머니께서 요즘 마침 한가하시던 터라 사람을 시켜서 화물기에 겸사겸사 실어보냈다고 하네요. 아, 당신도 사람은 정말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어쩌면 어머니는 벌써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걸지도요. 이런 얘기는 그만하죠. 마침 선물이 3개나 모였으니 우리도 어서 소원 매듭을 만들죠. 이제 소원을 빌어야 하나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다시 눈이 내리네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는가 봐요. 벌써 6시가 넘었네요. 맞아요. 이 시간이면 다들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럼 겸사겸사 어머니께 전화하죠.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안부 정도는 여쭤봐야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이렇게 전화를 걸어온 걸 보니 물건은 잘 받았나 보구나. 네, 물건을 잔뜩 보내주셨네요. 아, 감사해요. 못 본 새에 말솜씨가 늘었구나. 별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렴. 그저 너희가 겨울 소원제를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란다. 알겠어요. 어머니도 겨울 소원제 잘 보내세요.
다른 일 없으면 이만 끊을게.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내년 겨울 소원제의 시간이 된다면 함께 식사라도 하면 좋겠어요. 좋아. 기꺼이 대접할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곁에 서로가 있고 다른 사람의 축복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휴버트 씨와 임세벽 씨가 음식을 좀 보내왔습니다. 명절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하네요. 오늘이 고객님 고향의 겨울 소원제라고 해서 저희 호텔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께서 함께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두 분 모두 즐거운 겨울 소원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일찍부터 기다렸는데 시작 공연을 놓칠 줄은 몰랐네요. 그런가요? 하지만 전 오늘 방송이 확실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처음으로 당신과 함께 겨울 소원제 방송을 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이렇게 낯선 땅에서 말이에요. 특집 방송 다 보고 미림시 시간으로 자정까지 함께 있자더니 이제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졸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괜찮다면 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고향이나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곳에 있어도 저한테는 그때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엮인 사람들에 불과했죠. 나중에 미림시로 오고 나서 저와 어머니 사이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국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죠. 제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사실 제가 얻은 것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고 더 따뜻했어요. 당신과의 만남은 더더욱이요. 그리고 내게 없던 개념들이 이런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었어요. 올해 겨울 소원제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어쩌면 이것도 아주 특별한 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잘 자요. 즐거운 겨울 소원제 되기를. 저예요. 아직 바쁜가요? 방금 일을 끝냈다고요? 다행이네요. 방해한 건 아니겠어요? 네. 어머닌 만났어요. 노스게일 섬에서 가져온 선물도 드리고 왔고요. 괜찮아요. 착륙하자마자 새로운 의뢰를 맡으라고 연락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도 당신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걸 알고 계셔서 못 만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네? 방금 그 말 제가 어머니의 말인 척 당신을 칭찬한 거 아니냐고요? 눈치가 빠르네요. 객관적으로 봐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머니도 정말 괜찮다 하셨고 당신이 책임감 강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단순히 두 가지 사실을 하나로 이어서 이 기회에 당신에게 알려준 것뿐이에요. 웃기나요? 그런 목적은 달성한 것 같네요. 그나저나 지금 변호사 사무소로 가는 중이에요. 상점가에 도착했어요. 곧 있으면 건물 앞에 도착할 것 같은데 퇴근 시간에 맞춰서 잘 도착할 것 같아요. 저건... 잠시만요.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요. 겨울 소원제를 맞이해 가게마다 신상품을 내놓고 있네요. 소품들이 꽤 귀여워 보여요. 예를 들어 모자 쓴 흰 올빼미 양모 인형이요. 당신 표정을 보니 마음에 드나 보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마중 나갈 테니 같이 한번 둘러봐요. 겨울 소원제 전에 돌아오지 못한 아쉬움을 보상한다고 생각해요.
명절이 지나가기 전에 미림 씨의 명절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봐야죠. 걱정 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걸으면 되는 거라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전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기로 하죠. 곧 도착할 테니 잠시 후에 봐요.